그래서 아마 지금 은퇴 자금을 401k를 통해 모으고 있는 이 MZ세대 또는 잘파 세대들에게는 또 디지털 세상에 굉장히 친숙한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엄청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각광을 받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3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12만 3,600달러대까지 올랐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길을 터주면서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어닥칠 새로운 변화까지 내다볼게요. 백훈종 스매시파이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12만 3,600달러대까지 상승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 흐름을?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앞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일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동안 좀 횡보를 그래도 몇 주 동안 하면서 언제 상승장이 오는 거냐 이렇게 좀 답답한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거시경제 불확실성도 거치지 않고 있고 네. 관세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고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너무 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미국 주식시장이 다행히도 조금씩이긴 하지만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올라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이제야 본격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조금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상황이 조금씩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아마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같이 말씀드려 보면은 이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리플, 뭐 기타 등등 10위권의 알트코인들까지 다 해서 사실 1년 차트로 보면은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적당할 것 같고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계속해서 올라왔고 쉼없이 올라왔고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올라와 줬는데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못 가다가 네. 올해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타이밍에 그래서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게 하반기 들어서 알트코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몇몇 개가 폭발적으로 오르는 그 이유는 불확실성에 수그려 있었던 자금들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돌아오면서 그동안 투자를 못해서 보상 심리가 발동을 한 거죠. 그동안 수익을 나는 못 냈다. 그래서 뭔가 지금이라도 빨리 어딘가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 한다. 이런 네. 사람들의 수요로 번지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자산들로 이 수요가 좀 네. 뭉겨 붙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의 대표적인 그 사례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 최근에 어마어마한 상승장을 보였어요. 지금 개당 600만 원까지 갔던데요. 이더리움이 제일 많이 못 간 알트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 비트코인 가격은 뭐 7만 불, 8만 불, 10만 불,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이제 12만 불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12만 3천 불까지 간 건데 그래서 2024년부터 상승장을 계속 타고 있었는데 이더리움은 오히려 비트코인 대비해서 계속 평가절하, 네. 가치가 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한 두 달 새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오르는 거라서 지금 이제 이더리움이 주목을 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죠. 상승폭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장밋빛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에서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 네.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이더리움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자체가 그동안 너무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이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네. 기대감. 거기에 이제 뭐 이대 하나 더 보태자면은 이더리움을 대량 매수하는 상장사들이 많이 나와서요. 이제 이더리움의 뭐 공급 부족과 뭐 수요가 굉장히 폭발할 거다. 네. 이런 기대감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이 그 레버리지 붕괴 시나리오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 채굴량이 한정이 돼 있지만 이더리움은 계속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언젠가는 이더리움 트레저리 스탁이 거품이 꺼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비탈릭 부테린과 저는 항상 동의하는 바가 별로 없는데 요거는 제가 동의를 그래요? 합니다. 이더리움은 무한대로 양이 발행될 수 있는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는 명확한 하드캡이 그렇죠.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이 상장사가 비트코인을 사는 목적은 굉장히 분명해요. 지금 법정화폐가 무한대로 풀리고 있는 중에 인플레이션을 뛰어넘는 달러 구매력의 절하를 막을 수 있는 내가 자산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투자 자산이 필요한 거고 이 기업들은 그 재료로서 비트코인을 찾은 거죠. 네. 근데 비트코인을 샀더니 주가가 더 오른다는 걸 발견한 기업들이 오히려 빚을 내서 더 자금 조달을 많이 해서 비트코인을 더 사는 식으로 네. 금융공학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데요. 기초 자산이 만약에 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으로 바꿔버리면 네. 아예 그냥 목적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무한대로 찍히는 법정화폐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데 무한대로 찍히는 이더리움을 기초 자산으로 가져오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명확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을 사고 있는 상장사들은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그동안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이제야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는 이 상황에 딱 맞춰가지고 맞춤 전략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어떤 단기 사이클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폭발적인 주가 부양을 노리고 네. 금융공학적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그래서 사이클이 이더리움 상장사들은 이더리움 트레저리 상장사들은 좁고요. 비트코인 트레저리 상장사들은 훨씬 길고 훨씬 열려 있다. 훨씬 더 장기적으로 본다는 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화두가 된 게 그 401k 이게 이제 미국 은퇴자들의 퇴직연금 돈 주머니잖아요. 이걸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 행정 명령이 발동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시장에는 큰 호재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401k 미국인들의 퇴직연금이고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전반 그리고 사모펀드, 부동산 관련된 펀드 네. 뭐 이런 것들에 다 투자를 열어준 겁니다. 401k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이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고 은퇴 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퇴 플랜이고요. 만약에 이 은퇴 플랜에 들기로 결정을 하면 내 연봉의 몇 %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이 한 5%로 제한돼 있죠. 투자할 근로자가 수 있는. 정할 수 있는 퍼센티지는 정해져 그렇게 상단이 있는 건 아닌데 회사에서 매칭 컨트리뷰션이라고 해서 내가 선택한 금액의 일부를 똑같이 매칭을 해서 돈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연봉의 5%를 투자했다. 그럼 회사에서 똑같은 금액만큼 같이 넣어준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근데 그 상단이 5%. 5%.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이 근로자들이 지금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내 은퇴 후를 도모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뮤추얼 펀드나 우리나라 퇴직연금도 사실 비슷합니다. 연금저축 펀드라든지 ISP, ISA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은 투자할 수 있는 펀드들이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미국 퇴직연금도 지금 비슷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직접 투자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행정명령에 따라서 퇴직연금 상품을 제공하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투자도 열어주는 그래서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거라 이렇게 기대가 많이 모아지고 있죠. 미국에서는 왜 일확천금이 아니라 일확연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워낙 그렇죠.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맞습니다. 또 이건 시간에 따라서 그만큼 또 그 이자가 많아지는 그 복리의 마법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될 경우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그렇죠. 퇴직연금에 암호화폐와 사모펀드와 부동산을 다 열어줬지만 생각해보시면 오래 놔둘수록 가장 많이 수익이 나는 거 그게 가장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내가 퇴직할 때까지 안 찾고 갖고 있겠다라는 목적으로 들어놓는 거라서 적어도 20년, 길게는 뭐 30년까지도 꾸준히 여기에 이제 자산이 남아있고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불입되는 그런 형태의 펀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디에 투자되는 게 가장 좋으냐. 지금까지는 당연히 미국 주식이었어요. 미국 주식시장은 불패 신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 물론 한 번씩 떨어지는 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우상향한다. 미국은 전 세계 최강 대국이니까. 이렇기 때문에 미국의 연금 부자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401k에 묶여있는 자금 중에 한 지금 9조 달러 정도가 묶여있는데 한 매년 531조 원 정도의 자금이 계속 미국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요. 전체 401k 운용 자금의 한 4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다 미국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거고 이게 미국에 있는 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퇴직연금을 통해서 그렇게 미국 주식시장의 성장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퇴직할 때가 되면은 이 복리의 마법, 즉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길게 놔두다 보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내 자산이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퇴직할 때쯤 되면은 한 10억, 20억 쥐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성공 케이스를 보고 더 많은 젊은 세대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그게 또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이런 선순환이 있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연금 투자의 가장 큰 무기는 시간이 주는 복리의 마법인데 맞습니다. 앞으로 그 비트코인이 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요. 비트코인 시장에. S&P 500 지수가 지난 50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 11%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만 돼도 복리 수익으로 치면은 진짜 엄청난 수익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지난 10년 동안의 수익률이 62%예요. 연평균 수익률이. 그래서 뭐 앞으로도 계속 62%가 유지되진 않을지 몰라도 50%, 40%, 30%까지 내려와도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을 상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은퇴 자금을 401k를 통해 모으고 있는 이 MZ세대 또는 잘파 세대들에게는 또 디지털 세상에 굉장히 친숙한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엄청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각광을 받는 거죠. 그 미국의 MZ 세대들, 그러니까 20년, 30년 동안 묶여있을 그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쫙 넘어오게 되면 그만큼 어떤 상승 사이클의 폭도 커질 수 있다. 그럼요.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월등히 더 많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한번 크게 폭등할 때나 좀 관심 가지는 정도죠. 근데 401k 퇴직연금은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 자금이 들어오면은 웬만하면 나갈 일이 없는 장기 저축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내가 거래소에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생각해 보시면 가격이 오르면 팔고 싶고 내려가면은 내가 실수했나 보다 그리고 다시는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데 퇴직연금은 비트코인 좋아 보여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그건 그냥 거기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사이즈 자체가 이제 출렁거림은 조금 덜해주고 사이즈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마련될 수 있겠죠. 수익률 면에서는 물론 비트코인과 S&P 500 지수 간의 차이가 있죠. 비트코인이 훨씬 수익률은 좋은데 문제는 이제 변동성이거든요.
중요하거든요. 우리 네. 샤프 레이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크기에 비해서 초과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그걸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S&P 500이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을 따져보면 한 14% 정도 연평균 수익률이 나오고요. 비트코인이 한 99%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월등히 수익률이 높지만 그 같은 기간 동안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고점에서 저점까지 몇 퍼센트 올라갔다 떨어졌느냐. 이거는 비트코인이 한 150% 그리고 S&P 500이 한 9에서 10%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월등히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위험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우리 전문 투자자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은 그냥 단순히 변동성만 보는 게 아니라 위험률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위험 대비 수익률이라는 걸 계산을 해서 투자 자산을 결정하거든요. 네. 그게 바로 샤프 레이쇼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표준 편차 대비 얼마나 큰 수익이 났냐를 보는 게 맞죠. 150%의 그러니까, 큰 변동성이 있었지만 수익률이 99%라면 샤프 레이쇼를 계산하면 0.82 정도가 되고요. S&P 500은 14%라는 수익이 났고 표준 편차는 9에서 10%면은 분 자가 더 크니까 1 이상이겠죠. 어쨌든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0.82, 0.9, 1 큰 차이는 없다.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샤프 레이쇼가 비슷한 중에 비트코인은 99%의 수익률이 나는데 투자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샤프 레이쇼는 굉장히 중요한 이 투자 자산을 결정할 때 그러네요. 특히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예. 투자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 지표고요. 비트코인의 샤프 레이쇼는 S&P 500과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 은퇴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있죠. 이 마이크로스티지 회장 마이클 세일러. 우선주 배당 상품을 내놨는데 아무래도 워낙 이 비트코인을 많이 사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선주 배당 상품에 또 자금이 몰리면 그만큼 또 비트코인의 가치도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 가져봐도 되나요? 맞습니다. 스트래티지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일종의 캐시 앤 캐리 트레이드 같은 건데 즉 자본시장에서 저리의 돈을 빌려와서 그 돈으로 우량 자산인 비트코인을 사서 주가를 부양하고 주가가 부양되면은 더 많은 빚을 자본시장에서 땡겨올 수 있고 그거로 비트코인을 더 사고 이런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본 조달 수단이 방금 말씀하신 우선주 배당 상품이에요. 이 회사에 우선주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주 빼고 보통주의 수량은 늘리지 않으면서 네. 우선주를 발행하는데 이 우선주의 발행 대상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죠. 그러면 우선주 공모를 해서 자금 조달을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일반인들도 이제 공모가 됐기 때문에 상장이 되는 거예요. 우선주에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좋으냐? 배당이 나와요. 이 우선주가 연평균 9에서 10%의 배당률을 약속을 한단 말입니다. 그 채권 투자해봐야 한 3, 4% 수익 나는데 그거 할 바에는 우선주 배당 상품 하는 게 낫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앵커님께서 잘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은퇴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은퇴자들은 말 그대로 은퇴자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벌어놓은 자산을 잘 투자를 해서 여기서 뭔가 현금 흐름을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401k를 통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한 10억, 20억 만들어서 퇴직하신 분들이 부동산을 사거나 그래서 좀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 채권 투자를 해서 이자를 받거나 이렇게 하셨겠죠? 네. 근데 이자율이 낮잖아요. 4, 5%. 그리고 부동산 월세 받는 것도 워낙에 상급지 부동산 가격이 높아졌다 보니까 물건을 사기가 힘들고 저 지방으로 가자니 월세 받아먹고 세입자 찾기도 어렵고 이런 양극화 현상이 많이 네. 벌어진 게 문제죠. 그래서 MSTR의 이 스트래티지가 발행하는 우선주가 이들의 니즈를 정확히 지금 메꿔주고 있는 겁니다. 연 9에서 10%의 배당률이 나오는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비트코인 62만 개를 가지고 있는 큰 기업의 영구 우선주, 만기가 없는 우선주에 투자하면은 원금은 상당히 잘 방어가 되면서도 연 9에서 10% 배당이 나오니까 네. 야, 안정적인 노후를 도모할 수 있다. 이 시장을 딱 정확히 이제 두드리고 있는 게 스트래티지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비트코인 시장에는 호재가 많은 상황이긴 한데 한 가지 조금 의아했던 거는 백악관 가상자산위원장 보하인스 이분은 굉장히 친크립토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비트코인 전략자산화 하는데 기여도 많았던 인물이잖아요. 지니어스법 통과한데도 그랬고. 근데 갑자기 사임을 해서 이것은 뭔 일인가? 보하인스를 경질했다기보다는 후임인 패트릭 윗이라는 분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가지고 인사 교체를 한 것 같아요. 후임자를 주목해라. 그렇습니다. 패트릭 윗이라는 분인데 원래 국방부 금융 재정 담당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장으로 들어오면은 국방부에서 자기가 했던 일들을 가상자산위원회로 와가지고 그 노하우를 살려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이제 단순히 금융상품이나 아니면은 투자 자산으로서만 비트코인을 볼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의 국방에 필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봐야 된다라는 백악관의 기조가 읽힐 수 있는 네. 부분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하려는 움직임이 저는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크다는 소문을 여러 번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현대전이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적진에 침투해서 깃발을 꽂고 땅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물리전이라기보다는요.
이제는 디지털 전 이쪽이 더 훨씬 중요해진 전쟁이 네. 전쟁의 양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전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이나 아니면은 어떤 물리적 힘의 투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전기 그리고 연산력 뭐 말하자면 AI 같은 게 가장 중요하겠죠. 연산력이 필요한 AI 큰 데이터 센터 거기에 투입되는 전기 그런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 게다가 비트코인까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세상에 가장 많이 쓰이고 널리 쓰이고 있는 돈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비트코인 채굴하는 상장사들에 대한 투자가 그동안 상당히 저조했거든요. 최근에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본격적으로 많이 오르는 상승장이 올 거로 기대를 하기 때문이죠. 비트코인 가격은 2024년부터 쭉 올랐지만 비트코인 채굴 상장사들의 주가가 거의 오르지 못했어요. 올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주식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상한 게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은 그냥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게 업이고 그게 매출 수단이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은 가격이 같이 따라 오르는 게 일견 맞는 말인데 비트코인 가격을 못 따라간단 말입니다. 이 주식들이.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면은 그동안 눌려왔던 이 주가가 폭발하면서 더 많이 오를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채굴만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또 아까 말씀드린 트레저리 전략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더 사요.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아마 북미 기준으로는 채굴 파워가 넘버1일 겁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본인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채굴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더 사는 방식으로 비트코인 보유량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스트레트지도 저렇게 비트코인을 62만 개까지 갖게 되면서 주가가 엄청 올랐듯이 이런 주식들도 채굴 기업들의 주식들도 많이 오르는 게 정상이냐 네. 아니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평가 받았으니까 오를 거다. 지금 사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식들 중에 모든 주식들이 다 오를 건 아니지만 일부 특히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몇몇 채굴 기업들의 주식은 굉장히 좋게 봐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종의 우리의 어떤 은퇴 후, 그러니까 인생 이막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오늘 굉장히 참신하게 들리긴 했는데 하나 걱정되는 건 비트코인 시장의 흐름을 그간 봐오면 이 광기에 의한 광기가 너무 많고 또 한 번 쉬어갈 때 또 오랫동안 쉬어가기도 하잖아요. 이런 어떤 위험 자산을 가지고 내 노후의 평생의 자산을 유지해줄 그런 하나의 대안으로 삼는다는 게 이게 과연 적절한가, 과연 안정적일까 여기에 대한 의문은 남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러나 아니면은 법정화폐, 우리나라 원화도 마찬가지인데 달러는 한 연평균 발행량 증가 속도가 한 9% 정도 됩니다. 네. 지난 50년 동안 달러의 전체 수량이 증가하는 속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달러 가치가 희석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CPI 3%까지 더하면 9% 플러스 13%니까 12%. 네.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는 연 12%씩 녹아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연 2%, 3%다 하는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든 뭐든 12%의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게 맞는데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해서 연 12% 벌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것도 꾸준히 한 해 잘해서 몇십 프로 버는 건 당연히 가능하죠. 네. 근데 우리 인생은 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12%의 인플레이션에 내 재산 가치가 싹 감당하지 않으려면 꾸준히 12%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거의 본능적으로 더 좋은 투자처, 더 좋은 투자처, 어디에 투자하는 게 더 좋으냐 이거를 찾아 나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식 뭐 이런 게 뜨는 건데 생각해보시면 그냥 과거 5년 차트를 한번 다 열어보세요, 여러분. 비트코인은 물론 중간에 크게 출렁출렁 거리긴 하지만 지난 5년 수익률이 몇 %인지 한번 보십시오. 2020년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마 1,000만 원이었을 겁니다. 2020년 뭐 몇 월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0만 원 정도였던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1억 6천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로 보면 5년이면은 사실 여러분 그렇게 엄청 긴 장기도 아니에요. 그 5년이라는 시간을 엄청나게 큰 나에게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산이었어요. 같은 기간 다른 자산들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많이 올랐지만 비트코인보다 못 간 자산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주식, 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부동산, 채권, 뭐 외환, 금, 뭐 이런 거 다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알트코인들 얘기를 해보면 이더리움이나 XRP 뭐 요즘 굉장히 좋죠. 5년 차트로 들여다보면은 한참 많이 올랐다가 크게 떨어지고 이제 회복하는 그렇죠. 국면입니다. 이런 자산은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없어요. 매년 꾸준하게 일정 수준의 수익이 나야 되는데 크게 올랐다가 계속 마이너스 5년 내내 그러다가 잠깐 다시 반짝해서 올라오기 때문에요.
이런 거는 일확천금의 수단, 단타 트레이딩을 통해서 갑자기 돈을 벌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 은퇴 플랜을 설정하기에는 전혀 적절치 않은 투자 자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중간중간에 큰 출렁이 있는 거는 무시하시고 네. 어차피 길게 보면 오른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네. 그러면서도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그런 자산이다 보고 게다가 아직 덩어리가 작아요. 2조 달러, 이제 2.5조 달러밖에 안 되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2.5조 달러밖에 안 되는 작은 자산입니다. 비트코인 한 개가 1억 6천만 원. 원인데도 그게 작은 자산이에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2.5조 달러, 미국 주식시장이 120조 달러, 채권 시장이 100조 달러, 부동산 시장이 380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 차이가 체감이 되시나요, 여러분? 비트코인은 요만한 점이에요, 사실상. 전체 자본 시장으로 보면은 900조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본 시장의 규모가 900에서 1000조 달러인데 비트코인은 2.5조 달러, 한 2% 남짓. 네. 아주 작은 수준이라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과 주식과 채권과 뭐 돈과 이런 것들에 막 몰려 있는 우리들의 이 은퇴 자금, 가치 저장을 위한 어떤 프리미엄. 우리 부동산 서울 부동산 살 때도 전세가가 20억인데 막 매매가가 50억인 그런 아파트들이 있죠. 있는 것도 네. 다 그 이유잖아요. 야, 이건 30억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어. 가지고 있으면 오르니까 이런 건데 이런 프리미엄이 비트코인으로 많이 앞으로 넘어올 거란 얘기죠. 젊은 세대들은 디지털 생태계에 훨씬 친숙하고 아직 못 간 저평가된 자산을 찾아 나서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401k를 열어준 거는 비트코인의 가장 큰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부터 투자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게 우리 백훈종 대표님의 설명인데 일단 그 투자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내 자신이 장기 투자자이냐 단기 투자자이냐 아니면 위험 자산 선호형이냐 안전 자산 선호형이냐 내 자신에 대한 좀 냉정한 판단부터 내리고 투자 전략을 살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백훈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